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이유의 긴급한 사람. 2. 일본은 한국을 이길 수 없다. 3. 한국이 해냈다니 믿을 수 없다.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최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방산에 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특히 전투기도 무시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무기 중 하나로 여러 나라에서 뛰어난 성능을 내세워 경쟁하고 있으며 차세대 전투기 개발 붐이 일어날 정도로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일본이 공동 개발에 참여하면서 스웨덴이 사업 탈퇴를 선언해 세간의 이목을 끌었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영국은 일본의 전투기 기술에 대해 의구심을 품고 있는 동시에 한국 전투기에 큰 관심을 드러내고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영국이 자국 전투기 개발보다 KF-21에 더 진심을 보이는 이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영국은 공동개발국인 이탈리아, 스웨덴과 함께 6세대 전투기 개발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영국은 일본과의 계약 추진시킨다고 깜짝 발표하였죠. 영국은 일본과 F3 전투기를 공동 개발하면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 건데요. 그래서 일본의 최첨단 항공전자 장비와 레이더 기술을 도입하고 영국의 미사일 기술과 최첨단 차세대 엔진 기술을 공유하면서 전투기 개발 사업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스웨덴의 사부는 사업 참여 중단을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사부의 CEO는 언론 인터뷰에서 지지부진한 속도에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고 말하여 영국이 주도하는 템페스트 사업에 대한 참여를 사실상 중단되었다고 밝힌 것이죠. 그는 프로젝트 초기에 정한 계약 조건이 아직도 실현되지 않았으며 전투기 사업 파트너들이 항상 자신의 요구 사항들만 고려하였고 자신들은 항상 뒷전이었다 밝혔습니다. 또한 일본이 프로젝트에 참여하자 우리가 처음에 생각했던 것만큼 사업 기술 개발에 집중되지 않았다라고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그리고 잠재적으로 일본이 프로그램을 재설정하는 동안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에 빠졌다고 했으며 프로젝트의 진행 방향이 이제는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다고 말하며 인터뷰를 마쳤습니다. 즉, 템페스트 사업에 대한 일본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스웨덴의 불만도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점점 자신들의 주장이 배제되며 입지가 줄어들었고 영국, 일본, 이탈리아의 전투기 개발 기술에 접근할 수조차 없게 되자 불만이 커진 것이죠. 서브는 80년 이상의 오랜 역사를 지닌 스웨덴 대표 방산업체로 글로벌 항공우주 산업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제이스민 39 그리펜 전투기가 가장 많은 인기를 받았었죠. 스웨덴은 이미 발전된 항공산업을 꾸리고 있기에 독자적인 차세대 전투기 개발 역시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각 나라의 이해관계가 어긋나며 문제가 발생했던 공동개발 사업은 비단 템페스트뿐만이 아닙니다. 영국은 과거에도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과 함께 전투기 타이푼을 개발했습니다. 항공기술을 총집결해 공중전에 특화된 최첨단 전투기를 개발하였는데요. 그런데 생산 과정에서 4개국의 일자리 보존과 같은 비효율적인 문제가 발생했고 이는 현재까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타이푼 전투기를 도입하여 운영 중인 국가는 빠르게 퇴역 처리 중이며 제대로 운영되는 전투기는 100여 대에 불과합니다. 그러다 보니 영국의 항공산업은 정체될 수밖에 없었고 미국과 프랑스에 추월당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벗어나고자 영국은 새롭게 템페스트 사업을 추진했던 것인데요. 이번 템페스트 사업 역시 위험성은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공동개발은 일반적으로 기술을 함께 개발 공유하고 개발비도 함께 내기에 개발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운용 요구와 개발 스케줄이 정리되지 않는다든가 만들어진 기체의 성능에 만족하지 못하는 등의 이유로 공동개발은 공중 분해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은 스웨덴보다 개발비를 많이 투자하는 일본에 높은 기대를 걸며 새로운 파트너로 선택했지만 각국의 협력 관계가 얼마나 잘 유지될지 장담할 수 없습니다. 영국과 일본의 전투기 공동 개발 계약 체결이 막바지에 다다른 상황인데 프로젝트에서 일본이 갑자기 열애를 당하고 있습니다. 영국 국방장관인 벤 월러스가 일본이 주최하는 F3 전투기 개발에 영국이 일본 전투기 사업에 참여해도 얻을 게 전혀 없으며 일본 측의 기술적 신뢰성이 없다는 뜻을 밝힌 것인데요. 영국 정부가 미쓰비시 전투기 개발 수준이 형편없음을 알고 있으며 영국과 일본의 공동 개발 시 만족하게 할 만한 차세대 전투기 개발을 못한다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영국 군사 언론은
KF-21 보라매의 전투기 5번째 시제기가 실물로 공개됐으며 시제기 2호기 역시 시험 비행까지 성공했다고 보도하며 현재 분담금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국은 분담금 및 전투기 엔진 개발 과정에서 협력국을 찾고 있고 말하였는데요. 이에 영국 기업 롤스로이스 엔진이 한국에 손을 내밀어 군사동맹을 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10월 신범철 국방부 차관은 영국 판버러 국제에어쇼 현장에서 제러미 퀸 영국 국방부 획득 차관과 양자회담을 하고 방산 분야 협력을 논의한 적이 있었습니다. 국방부에 따르면 제러미 퀸 차관은 K9 자주포의 우수성을 잘 알고 있으며 첫 시험 비행에 성공한 한국형 전투기 KF-21 사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더 긴밀하게 협력하자고 제안했다고 합니다. 현재 영국 국방부는 폴란드에 이어 한국산 K9 자주포 80대 구매를 검토 중인 것으로 밝혀졌으며 차후 KF-21을 도입하는 것 또한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영국 국방장관으로부터 세계 방산시장에서 한국 방위산업의 신뢰성을 인정받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차후 영국은 한국을 주기적으로 방문해 시험 비행을 참관할 계획입니다. 영국 수출 수조는 KF-21 전투기를 전 세계에 시연하고 지금까지 개발한 성능을 검증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전투기 부품의 국산화는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될 것입니다. 긍정적인 측면에서 이 점을 얻을 뿐만 아니라 보다 세부적인 성능 향상으로 업그레이드를 진행할 수 있으며 세계 방산 시장에 대한 판매도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미국산 엔진을 사용하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는 수출이 불발이 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독일의 경우 아랍에미리트에 무기를 판매하려 했을 때 미국산 부품이 10% 포함되었다는 사유로 미국이 일방적으로 모든 계약을 해지한 전례가 있습니다. 방위사업청장이 밝힌 내용으로 미뤄봤을 때 우리나라의 전투기 엔진 자체 개발은 2026년에 성공할 가능성이 매우 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무기 관련 사항은 극비이기에 모든 사항이 비밀리에 진행될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가능한 선에서 자체 개발의 필요성을 언급하는 식으로 최소한의 정보를 제공한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간혹 나오기도 하고 있죠. 과거 한국은 자체 개발 전투기가 없는 약소국이었기에 무기 판매국인 미국의 엄청난 갑질을 당해왔습니다. 미국은 AS 서비스도 거의 제공하지 않고 구매 가격 및 운영비 역시 높게 책정했습니다. 2019년 3월 우리나라는 미국으로부터 대당 1천억 원을 들여 F-35A를 도입했습니다. 미국은 보안 절차라며 전투기 실물도 보여주지 않았고 자신들의 전력이 노출된다며 여러 가지 까다로운 보안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약자 입장인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죠. 그러나 현재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우리 자체적으로 전투기를 개발하면서 약자의 입장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 것이죠. 여전히 KF-21 시제기에 미국산 엔진이 사용됐다는 한계점은 있습니다만 이제 미국이 한국을 대하는 태도는 달라졌습니다. 과거의 상황이었다면 높은 엔진 비용을 요구하며 바가지를 씌우려 했겠지만 이전과는 달라진 태도를 보이고 있죠. 높은 엔진 비용을 요구하며 바가지를 씌우려 했겠지만 이전과는 달라 이제 한국 전투기에 대한 전 세계의 높은 관심 속에서 항공 분야 세계 강국으로 도약할 또 다른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값비싼 미국의 전투기를 구매하려던 국가들은 한국 전투기 KF-21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4세대 전투기들은 꽤 오래된 기술적 한계를 가지고 있지만 한국의 KF-21은 이제 막 시험 비행에 성공한 최신 전투기로 각종 첨단 기술이 더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이죠. 우리 대한민국의 첨단 제조업 기술력은 앞으로 발전해 나아갈 것입니다. 한국산 명품 경공격기 FA-50이 최근 세계 경전투기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가운데 FA-50의 경쟁기종인 그리펜의 제조사 사부 CEO인 미카엘 요한스는 그리펜의 판매가 경쟁기종에 비해 부진하고 있는데 극도의 좌절감을 느낀다고 말하여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FA-50의 경쟁력이 얼마나 뛰어난지 경쟁국 제조사 CEO의 입을 통해서 들을 수 있었는데요. 요한슨 CEO는 8월 26일 사부본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우리 전투기의 품질에는 문제가 없다 그러나 현재 세계 전투기 시장은 완전히 평등한 경쟁의 장이 아니다. 정치적 요소들에 대해 대항하기 쉽지 않다. 판매 부진에 대한 좌절감을 느낀다. 요한슨 CEO가 회사와 재계약을 바라고 있는 입장에서 사부의 기술력과 제조 능력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 스웨덴 정부의 지원과 정치력의 문제로 인한 판매 부진입을 강조하는 식의 발언이었는데요.
그러나 그리펜이 F-16V와 FA-50의 시장 주도권을 뺏기고 몰락하게 된 데에는 사실상 사브 임원진들의 판단 미스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 문제의 시발점은 바로 애매한 포지션으로 인한 가격 경쟁력 상실에 있습니다. 그리펜은 기존 ABCD형을 거치면서 꽤 준수한 판매 실적을 올렸습니다. 남아공 26대, 체코 14대, 태국 11대 등 자국을 제외한 5개국의 104대를 판매하면서 경전투기 시장의 다크호스로 떠올랐죠. 그러나 사부 임원진들은 근시안적인 시각으로 과욕을 법하고 말았는데요. 경전투기에서 미들급 EF용으로 개량이 추진되면서 기존 F404N 진 볼브 RM12를 F414 엔진으로 교체. 최대 이륙 중량은 14톤에서 17톤 가까이 늘렸고 전투행 동반경을 800km에서 1500km로 늘리는 개량 작업을 실시한 것입니다. 성능 개량을 했으면 더 좋은 것 아니냐? 하실 수 있지만 문제는 도입 단가와 유지비 생각은 미처 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로 인해 가격이 천정부지로 솟아올랐습니다. 비행시간당 비용이 27,000달러로 F-16V 24,000달러보다 높으며 브라질의 그리펜 EF 도입에서 드러난 개체당 비용은 1억 3천만 달러에 달해 FA-50에 비해 약 4~5배 비싼 것은 물론 최신형 F-16V의 대당 단가인 1억 2,200만 달러보다 높았습니다. 그렇다고 성능이 압도적이냐?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죠. 같은 미들급인 F-16V보다 무장량, 성능, 전투반경, 항속거리, 추력 등에서 뒤처져 경쟁력을 완전히 잃었고 그 아래 로우 미들급에서는 FA-50 블록 22 워낙 독보적인 가격 경쟁력과 후속 지원 서비스로 시장을 꽉 잡고 있으니 그리펜의 입지가 대단히 애매해져 버린 것입니다. 물론 고등훈련기로 개발되어 경전투기로 영역을 확장한 FA-50을 처음부터 전투기로 개발된 그리펜과 비교하면 아무래도 전투기로서의 성능이 다소 떨어지지만 몇몇 부분에서는 FA-50이 설계상의 차이로 뛰어넘은 부분도 있습니다. 선회 능력이 더 뛰어나고 기골 강도나 랜딩 기어가 훈련기답게 강화되어 하드한 이착륙 환경에서도 보다 더 잘 버틸 수 있죠. 거기에 블록 20 체계에서 공대공 무장과 이사 레이더의 도입이 확정되면서 경공격기 시장에서의 FA-50의 입지는 초롱성 그 자체가 되어버렸습니다. 위아래로 치이는 그리펜인지라 사부 CEO가 한탄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죠. 최근 FA-50은 폴란드 48대 도입을 확정 지으면서 전세계 1000대 판매 수출 목표에 한 걸음 더 다가갔습니다. 한편 이런 상황 가운데 폴란드에서 독특한 광경이 펼쳐져 국내 네티즌들의 주목을 끌고 있는데요. FA-50 도입에 반대하는 목소리에 대해 폴란드 공군 전문가들이 직접 일일이 반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어딜 가나 찬성이 있으면 반대가 있기 마련인지라 폴란드의 FA-50 도입에도 많은 반대의 목소리가 있었는데요. 당초 폴란드 공군 전투기 대체 사업은 기존 운용하던 러시아제 4세대 쌍발, 터보팬, 다목적 전투기 미그-29 대체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미그-29가 구형이라고 하지만 한때 시대를 주름잡던 제공 전투기이며 현 시점에도 F-16과 동급으로 간주되는 기체이기에 이것을 처분하고 경전투기인 FA-50을 도입한다는 것에 대해 폴란드 내부에서는 의아하다는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 현지 언론 및 소설미디어의 네티즌들은 대체기로 FA-50은 좋은 선택이 아닌 것아니냐? 라고 질문을 하곤 하는데 이때마다 굳이 카이가 나설 필요도 없이 폴란드 공군 전문가들이 아니다. 내가 하나하나 조목조목 설명해 줄게라는 인터뷰를 하고 있어 참 흐뭇한 광경을 목격할 수 있습니다. 지난 8월 26일 몰란드 군사매체 팔스카스 부브로냐와 인터뷰를 한 폴란드 공군 준장 이레네우스 노박은 FA-50 도입 반대 의견을 잠재우며 FA-50은 폴란드 공군을 향한 완벽한 기종이라고 극찬하였습니다. FA-50은 폴란드 공군을 향한 완벽한 기종. 이레네우스 노박은 현 몰란드 공군 준장이자 공군 이사회의장 겸 공군 부급사관을 맡고 있는 폴란드 공군 내 핵심 인사인데요. 거의 KC-6급의 FA-50에 대한 해박한 지식으로 이 일을 제기한 언론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있습니다. 그 팩트 폭격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FA-50은 비행 반경과 연료 탱크가 너무 적지 않냐? 아니다. F-16과 동일한 300갤런 연료에 블록 20은 공중급 유가 가능하다. 거기에 F-16에 쓰이는 언앱 68보다 현대화된 위상 배열 이사 레이더가 들어간다. 두 번째, 그동안 서방 국가 쪽에서 도입했는데
왜 이번엔 동북아의 한국이었나? 우리는 시간이 없다. FA50의 첫 시비 되는 내년이면 폴란드에 온다. 한국이 아니면 대안이 없는 상황으로 48대의 FA50은 우리 제1전술항공단을 한 세대 도약하게 해주는 큰 기회이다. 세 번째 훈련기라 들었는데 전쟁이 일어난다면 어떻게 할 거냐? 물론 첫째 날에는 F-35와 같은 공중우세기가 투입될 것이다. 그러나 전쟁이 진행되면서 우리는 수많은 장비들을 투입해야 한다. 복잡하고 정밀한 공격보다는 부대나 기반시설에 대한 심플한 공격 근접 항공지원 CAS 임무를 수행해야 하는데 여기에는 모두 하이급 전투기일 필요는 없다. 이런 임무가 FA50 도입의 주된 목표다. 네 번째 그런 임무는 원래 F-16이 하던 것인데 왜 F-16을 더 사지 않았냐? 전투기 구매는 자동차 구매랑 다르다. 최소 몇 년을 기다려야 한다 하지만 말했듯 FA50은 즉시 배치가 가능하다. 거기에 CAS 임무 수행에서 F-16은 FA50에 비해 비용이 3배나 더 들고 F-35는 더 말할 것도 없다. 다섯 번째 그래도 무장이 약하지 않냐? FA50P의 사양은 F-16이나 F-35같이 AIM-9X 그리고 헬멧 마운티드 디스플레이 JHMCS를 장착한다. F-16에 탑재되는 AGM-65G 매버릭 공대지, GG-12 레이저 유독 폭탄, GPS 유도탄, 또한 추후 AIM-120 암남 중거리 공대공도 운영 가능하다. 거기에 스나이퍼 타겟팅 포드도 있다. 흥미로운 것은 한국제 무기인 KGGB-80 유도 폭탄이 있는데 500파운드 폭탄이 70km의 사거리를 가진다. 따라서 FA50은 이미 주야간 전천후 장거리 정밀 폭격 능력을 가지고 있다. 여섯 번째, 네, 잘 알겠어요. 그럼 한국은 우리 군의 어떤 파트너인가요? 한마디로 최고다 레이트. 현재 보이는 그대로다. 대한민국은 아주 중요한 파트너. 대단한 생산 능력을 지녔고 한국 방산업체들은 세계 인류 선도기업 최첨단 기술들을 개발하고 있다. KF-21이라는 FA50보다 고성능의 독자적인 신형 전투기를 개발 중. 제가 외국인 파일럿으로 첫 시뮬레이터를 경험했고 아주 인상적이었다. 분명 성공할 것. 우리 대신 폴란드에 한국산 전투기의 우수성을 알려주신 이레네우스 노박 장군. 언제 한번 동자동 들리세요. 국밥 한 그릇 대접하겠습니다. 한편 이런 상황 가운데 FA50의 또 하나의 경쟁기종인 중국의 JF-17의 치명적인 문제점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지난 8월 25일 인도매체 스와라야에 파키스탄 공군이 운용 중인 중국제 JF-17 전투기 절반 이상이 부품 부족으로 인해 이륙하지 못하고 있다. 라는 제목의 기사가 보도되었는데요. 보도에 따르면 엔진 스페어 부품의 부족으로 인해 전투기 절반이 작동 불능 상태에 빠졌다고 하였습니다. JF-17 전투기에 장착된 다수의 러시아 엔진에서 가이드 베인, 배기 노즐, 화염 안정기에 균열이 생긴 것인데요. 그동안 항공기 엔진과 부품은 러시아와 중국이 체결한 협정에 따라 중국을 경유해 들어왔는데 이번 문제로 인해 파키스탄이 중국을 패싱해 러시아에 직접 지원을 요청하였습니다. 파키스탄 내부에서는 중국으로 먼저 들어온 부품에서만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아 중국이 사전 협의 없이 엔진과 주요 부품들에 손을 댄 것으로 의심하는 상황이죠. 이에 러시아 엔진업체 킬무프는 RD-93 엔진과 예비, 정비 등을 파키스탄에 직접 제공하겠다는 뜻을 밝혔는데요. 이에 청도 항공기 공업그룹이 제공받을 일부 물량이 파키스탄으로 옮겨지게 되면서 중국 FC-1, JF-17 생산량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곧 아르헨티나 수출에도 직격탄이 되고 있습니다. 아르헨티나 정부는 의회에 제출한 2022년 예산안에 중국으로부터 12대의 JF-17A 블록 3 전투기를 구매하기 위한 6억 6,400만 달러 규모의 예산을 공식적으로 포함시켰는데요. 그런 아르헨티나가 중국산 전투기 도입을 중단하고 갑작스럽게 인도산 전투기 테자스에 직접적인 관심을 표명했습니다. 인도 외무장관 수브라마니안 자이샹카르 제2샹카르는 8월 25일부터 26일 아르헨티나에 공식 방문했는데 이 자리에서 아르헨티나 관계자들이 인도산 경전투기 테자스에 대한 도입을 언급했습니다. 사실 아르헨티나는 수년에 걸쳐 전투기를 도입하기 위해 부단히 애써왔지만 영국에 의해 무산되고 있었는데요. JF-17이 후보로 떠오르기 훨씬 전부터 한국의 FA-50 블록 10을 도입하길 원해왔었습니다. 그러나 영국이 자국산 부품을 아르헨티나로 수출을 반대하면서 사실상 무산되었죠.
영국과 아르헨티나는 남대서양의 포클랜드 제도 영유권을 놓고 1982년 전쟁을 벌였는데 그 후로 현재까지 영국의 대대 아르헨티나 무기 금수는 지속되고 있습니다. FA-50에 들어가는 영국산 부품은 영국 마틴 베이커사의 사출 좌석입니다. 이에 인도는 아르헨티나가 관심을 갖고 있는 테자스 전투기에 마틴 베이커사의 사출 좌석이 아닌 인도산 사출 좌석을 달겠다고 밝힌 상황이죠. 사출 좌석은 항공기에서 사고가 났을 때 조종사를 비행기에서 비상 탈출시키기 위한 안전장치로 워낙 고도의 기술로 독자적인 기술력을 지닌 국가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FA-50은 물론 F-35, F-22, KF-21 그리고 심지어 러시아의 전투기들도 영국 마틴 베이커사의 사출 좌석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는데 세계 93개국 공군에 사출 좌석을 공급하고 있다고 하죠. 이 정도면 공군이 전력화된 국가 모두에게 팔고 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FA-50의 아르헨티나 판매는 아쉽게도 무산됐지만 그렇다고 중국산 JF-17이 팔리는 게 아니니 그걸로 위안 삼아야겠습니다. FA-50이 정치적 이슈였다면 JF-17은 기술적 문제였다는 점에서 나름 다행이고요.